금일 발표할 주제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하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연구한 두 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학습이란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잘 보존하면서 더 유용하고 효율적인 형태의 표현을 찾아내는 기법이며, 모델이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특징을 추출하거나 노이즈나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현학습을 하는 주된 목적은 우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데이터의 차원을 촉소하고 데이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기지도 학습을 통한 데이터 증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학습된 표현은 새로운 데이터셋 혹은 태스크에 적용되어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테이블 데이터 분야에서 표현학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테이블 데이터 내 숫자, 범주, 문자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하여 데이터 분포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부스팅 트리 계열인 XGBoost나 캣부스트와 같은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앙상블 모델은 결과를 해석하기엔 직관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미지나 자연어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딥러닝 방식을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하여 부스팅 트리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내고 결과를 해석하기 쉬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미지나 자연어 대비 피처 간 상관관계가 부족하여 아래 나열된 모델과 같이 데이터 관계를 잘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아이클레어 2024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프타르이라는 논문으로 프로토타입 방법을 정형 데이터에 적용하였고, 옵티멀 트랜스포트 학습을 하여 표현 공간에서의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백본으로 사용한 모델보다 제한 방법 적용 시 꾸준하게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프타르의 시작은 여느 테이블 데이터 논문과 같은 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데이터는 행과 열을 가지는 구조적인 데이터 형태이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에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딥러닝의 발전으로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 데이터의 딥러닝 모델들은 데이터셋마다 성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인으로는 표현 얽힘과 표현 지역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 얽힘은 레이블이 다른 두 개 데이터가 동일 공간상 표현되었을 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표현 지역화는 딥러닝의 미니 배치 학습 방식으로 인해 배치 내 샘플 관계는 잘 학습하지만 데이터의 전체적인 구조적 정보를 학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프타르에서는 표현 지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역 프로토타입을 생성하여 데이터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을 생성하고, 표현 얽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좌표 다양화 제약과 행렬 직교화 제약을 통해 표현들이 구분될 수 있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으로는 테이블 데이터의 딥러닝 모델의 표현 얽힘과 지역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학습을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며, 모델 상관없는 표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분리된 표현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으며 페이지 1과 페이지 2로 나누어 학습을 진행합니다. 페이지 1은 전역 프로토타입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백본 모델로부터 일반적인 태스크를 학습 진행합니다. 다음 훈련된 모델을 통해 얻은 잠재 표현을 이용하여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데이터 전체를 표현하는 전역 프로토타입을 생성합니다.
페이지 2에서는 페이지 1에서 얻은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샘플 데이터의 표현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페이지 1에서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생성한 프로토타입과 데이터 샘플 분포를 유사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샘플의 표현 분포와 프로토타입의 분포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옵티멀 트랜스포트 디스턴스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표현 얽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좌표 다양화 제약입니다. 좌표 다양화 제약은 표현 공간상 데이터 샘플 간 대조학습을 통해서 같은 레이블을 가지는 데이터는 유사한 공간에 다른 레이블을 가지는 표현은 멀리 떨어지게 분포할 수 있도록 대조학습을 이용하여 데이터 샘플이 가지는 좌표가 다양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역 프로토타입 행렬 직교화 제약으로 개별 프로토타입이 표현 공간상 직교할 수 있도록 규제하여 프로토타입 간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모델의 수도코드 부분입니다. 페이지 1에서는 백본 모델을 학습하여 중간 표현을 K-민지 클러스터링을 통해 전역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고 페이지 2에서는 데이터 샘플 분포와 프로토타입 분포를 유사하게 만드는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때 4가지 로스를 산출하게 되고 최종 로스는 4가지 로스를 서메이션한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분류 문제 5종 데이터셋과 회귀 문제 1종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총 6종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6대 2대 2로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제한 방법은 어느 모델이나 붙여 사용 가능한 모델 어거너스틱한 방법으로 백본은 6종 이용하여 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과 제한 방법을 붙여서 사용한 모델 간 비교를 했습니다. 평가 지표는 분류 문제는 accuracy, 회귀 문제는 mean squared error 사용하였고 10회 반복한 결과의 평균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6개의 모델에 제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모든 데이터셋에서 일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로는 3가지를 실험하였는데 첫 번째는 표현 얽힘을 해결하기 위한 제약을 제거하면서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피처 트랜스포머를 백본으로 삼았고 행렬 직교화를 제거한 경우 좌표 제약화를 추가로 제외한 경우 그리고 프타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모델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한 방법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오블레이션 스터디는 프로토타입을 초기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한 방법인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한 초기화 및 랜덤 초기화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제안한 K-민즈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프로토타입을 초기화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거리 기반 매트릭 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제안한 옵티멀 트랜스포트 디스턴스와 맨하탄 디스턴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3가지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제안한 옵티멀 트랜스포트 디스턴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모델의 분석 과정으로 윗줄의 표현은 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줄 표현은 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의 표현을 나타냅니다. 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표현 얽힘이 완화되고 클래스 간 구분이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표현 얽힘을 완화하기 위한 2가지 전략 좌표 다양화 제약과 직교 행렬화 제약을 검증하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은 좌표 제약화를 통해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좌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결과이고
아래줄의 표현에서 두 개 클래스 간 좌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데이터셋에 따라 생성된 프로토타입이 직교 행렬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결과이고, 오른쪽 정교화를 적용했을 때 프로토타입의 독립성이 보장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결론입니다. 저자는 테이블 데이터의 딥 러닝 모델에서는 성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며 표현 얽힘과 표현 지역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프로토타입 기반의 표현 학습 파이프라인인 프타르를 제안했습니다. 데이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고 표현 얽힘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논문은 아이클레어 2025에서 발표된 T-JEPA Augmentation Free Self-Supervised Learning for Tabular Data입니다. 컴퓨터 비전의 i-JEPA 방법을 테이블 데이터에 맞게 도입하고 정교화 토큰을 도입해 모델의 초기 표현 붕괴를 해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는 자기지도 학습을 언급하면서 자기지도 학습에 사용되는 증강 방법이 테이블 데이터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데이터의 표현 학습을 위한 자기지도 학습 방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 임베딩 아키텍처로 두 개의 인코더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한 샘플은 가깝게 위치시키고 다른 샘플은 멀리 위치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 아키텍처로 손상된 샘플을 복원하는 것을 학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공동 임베딩 예측 아키텍처로 두 번째 언급한 생성 아키텍처와 유사하지만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닌 잠재 공간에서의 표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저자는 해당 연구의 컨트리뷰션으로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한 증강 없는 자기지도 학습 방법인 T-JEPA를 제안하며 분류 및 회귀 문제에서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안 방식이 지도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며 마지막으로 표현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화 토큰을 도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JEPA 모델의 주요 모듈은 세 가지로 컨텍스트 인코더, 타겟 인코더, 예측기로 구성됩니다. 컨텍스트 인코더는 예측에 기반이 되는 정보를 인코딩하는 역할을 하며, 타겟 인코더는 예측해야 될 정답 표현을 생성합니다. 마지막 예측기는 컨텍스트 인코더의 출력을 받아 타겟 인코더의 출력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T-JEPA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임베딩 및 마스킹 부분에는 수치형 변수를 스탠다드 스케일러, 범주형 변수는 원핫 인코딩으로 전처리합니다. 마스킹 방법은 베르노이 분포를 따르며 마스킹 되지 않은 표현만 유지합니다. 다음, 선형 레이어를 통과시켜 H 차원을 가지는 표현을 생성하며 각 피처의 위치 정보와 타입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를 추가합니다. 다음, 정교화 토큰을 이야기하는데 비전 트랜스포머의 정교화 토큰을 차용했다고 밝힙니다. 정교화 토큰은 절대 마스킹 되지 않고 T-JEPA 훈련할 때 사용되며 다운스트림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스킹 전략은 두 개 인코더에서 각각 진행되는데, 컨텍스트 마스크는 컨텍스트 인코더에 입력될 부분을 정하고 마스킹된 피처는 입력에서 제외시킵니다. 타겟 마스크는 예측해야 될 정답 부분을 지정하며, 타겟 인코더는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피처가 입력되나 인코더를 통과한 이후에는 타겟 마스크 부분만 정답을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인코더 부분입니다. 컨텍스트 인코더는 입력으로 마스킹된 데이터와 정교화 토큰이 입력되고 주어진 피처들의 관계를 학습하여 예측을 위한 표현을 생성합니다. 해당 인코더의 학습은 경사 하강법을 이용합니다. 타겟 인코더는 마스킹되지 않은 표현과 정교화 토큰이 입력으로 주어지고 예측해야 될 정답 표현을 생성합니다. 타겟 인코더는 컨텍스트 인코더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기에서는 컨텍스트 인코더의 출력을 이용하여
타겟 인코더의 표현과 가깝게 예측하도록 학습되고, 두 개 표현을 가깝게 만들기 위한 L2 디스턴스 제곱 로스를 사용합니다. 실험 셋업은 프타를과 동일한 데이터셋 6종과 추가로 웹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교 모델로는 프타를에서 사용한 모델과 부스팅 트리 계열로 비교를 위해 XGBoost와 캣부스트를 추가했고, 다른 테이블 데이터의 표현 학습을 위한 프레임워크 5종을 비교 모델로 삼았습니다. 데이터셋은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셋을 전체 데이터의 8대 1대 1로 분할하여 학습에 사용했습니다. 프타를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T-제파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고, 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팅 트리 모델과 비교 결과로 T-제파를 적용한 경우 일관적으로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AD 데이터셋에서는 부스팅 트리 모델이 성능 지표상 우세했고, T-제파를 적용한 모델 5종 중 하나의 모델이라도 우세하면 부스팅 트리 모델 대비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표현 학습 방법들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T-제파 방식이 MLP와 레즈넷을 백본으로 삼았을 경우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백본 모델에서는 평가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MLP와 레즈넷만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T-제파 모델에서 지도학습의 성능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표현의 일관성과 정렬성, 그리고 표현 붕괴에 관련해서 언급한 결과입니다. 사용한 지표는 세 가지로, 유니포미티는 표현의 균일성을 평가하고, KL 다이버전스와 유클리드 거리는 정렬성을 평가합니다. 학습이 진행될수록 초기 붕괴된 표현들이 구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개의 지표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는 표현 붕괴에 대해서 Exponential Moving Average 방식과 정교화 토큰을 도입했을 때 표현 붕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랜덤 초기화 방법은 학습이 진행되면서 표현이 붕괴되어 동일한 표현만을 가지는 데 반해 Exponential Moving Average 방식으로 학습 진행 시 표현이 붕괴되지 않음을 왼쪽 그래프와 그림을 통해 알 수 있고, 정교화 토큰을 도입한 경우 초기 표현 붕괴를 벗어날 수 있었음을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스팅 트리 계열 모델들과 비교한 결과로 T-제파를 적용한 딥러닝 모델이 그레디언트 부스팅 디시전 트리를 일관되게 능가하거나 유사하다고 언급하는데, 해당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든 스페이스에서 높은 분산을 보인 피처가 다운스트림 작업에서의 특징 중요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논문의 결론입니다. 테이블 데이터의 표현 학습을 위한 증강 없는 자기지도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정교화 토큰을 도입함으로써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한 새로운 정교화 방법을 제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계 및 향후 연구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 외 다른 아키텍처에 적합한 테이블 데이터 표현 학습을 위해서 제파와 유사한 방법을 활용하겠다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두 개의 논문을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개의 논문 모두 데이터 증강 없는 테이블 데이터 표현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어렵게 쓰인 논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이클레어와 같은 상위 학회에 어셋 받은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프타를은 간단한 접근 방식에도 성능 향상을 이루어 스파트라이트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T-제파의 경우 성능 비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제파 방식을 테이블 데이터에 적용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